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이슈토크 경인입니다. 지난 연말 깜짝 뉴스라고 하면 계양 3기 신도시 확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역은 물론 수도권 서부 지역에 큰 반향을 불러왔는데요. 기대가 큰 만큼 과연 신도시로 지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계양 신도시, 계양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박형우 계양구청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가 밝은 지 벌써 10여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제가 1월 1일 날은 계양산에 올라가서요. 우리 구민 여러분들과 같이 해맞이 일을 했고요. 예. 또 열흘 동안 저희가 올해 이제 신년 사업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첫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게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에 사실 그동안 누구보다 관심을 많이 가져오셨는데 그래서인지 계양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좀 더 남다르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좀 어떤 생각 드세요? 사실은 뭐 그동안에 우리 계양 테크노밸리가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가능한 것이냐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이 대통령 공약으로 들어감으로써 실현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계양 3기 신도시가? 3기 신도시가 이제 여러 개 동이 포함되어 있죠. 동양동, 규련동, 상야동, 병방동, 박천동 5개 동이 포함된 101만 평 정도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 정부는 이 3기 신도시 지정을 하면서 이게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할 수 있는 교통 편의성 또 자족 도시의 기능을 가장 높게 샀는데요. 그렇다면 이 계양구는 어디에 방점을 좀 두고선 준비를 하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족 도시로 가는 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많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리고 산업단지로 100만 평 중에 약 27만 평 정도가 이제 배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도권의 주택을 공급하는 차원이라든가 또 계양구의 인구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진짜 우리 계양에 일자리를 만들고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신도시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족도시로 거듭나는 신도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계양 테크노밸리는 대통령 공약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가 산단에서 3기 신도시로 전환이 되면서 말씀하셨던 이 자족도시의 기능이 조금은 축소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렇다면 산업단지로서는 이 규모를 얼마나 확보하나요? 사실은 그것이 쟁점이었었죠. 그렇지만은 저희가 최소한도 50% 이상은 산업도시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또 국토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전의 계양 테크노밸리와 또 3기 신도시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사실은 큰 차이는 없고요. 한쪽에서는 전체적인 산업도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구민들의 생각도 그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써 그 배후단지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요새 직주 근접형 자족도시라고 그러잖아요. 직장과 주거가 같이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계양 테크노밸리도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런 조성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와도 여러 차례 논의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3기 신도시 지정에 오기까지 그동안 어떤 과정들이 좀 오고 갔나요? 저희가 9월 달서부터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국토부 관계자와 또 우리 지역의 의원인 송영길 의원 또 인천시 정무부시장 이렇게 만나서 그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안은 아파트를 더 많이 짓는 안이었지만 저희 계양구에서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도 5대5 정도의 균형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그 안이 받아들여져서 이번 계획에 5대5로 아마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5대5. 이렇게 되면 이제 3기 신도시가 이런 모습으로 이제 조성이 되면 사실 그 성패는
자족도시 기능과 교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자족도시로서의 계양 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계양 테크노밸리는 한 27만 평 정도가 네네. 그 산업단지로다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판교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 첨단 산업 관련 기업들과 유망 벤처 기업,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한 지원, 또 청년들을 위한 기업, 또 지식정보산업단지 이런 쪽으로 해서 구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지구 남쪽에 보면 저희가 서운산단이 있습니다. 서운 1산단이 현재 입주를 준비 중에 있고요. 예. 2산단이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요. 네. 이거와 연결된 하나의 산업의 벨트가 형성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문제는 이 산업단지를 과연 어떻게 채워나갈 것이냐가 다음 질문이 될 텐데 인근에 인천에는 송도, 청라, 검단 이렇게 많은 곳들이 지금 기업 유치를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연 이 사이에서 계양이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전부 특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송도는 바이오, 네. 청라는 이제 드론, 네. 이쪽으로 지금 특화되어 있고요. 저희 계양은 이제 지식정보, 또 첨단 산업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차별화돼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또 저희가 서운산단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해본 결과 아마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입주 신청 비율이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그 계양 테크노밸리는 위치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네. 교통이 김포공항이 바로 근접해 있고 인천공항이 있고 그리고 사통팔달 전국을 연결할 수 있는 외곽 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주변의 그 땅값 시세를 보면은 다 1,0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는 저렴한 그 분양가를 가지고 네. 아마 분양을 하게 되면은 큰 문제 없이 산업단지를 구성하는데 잘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지식정보단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식정보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사실은 좋을까요? 요새 문화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IT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같이 합해진 그런 산업단지다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산업단지가 있으면 그 다음 문제는 또 교통인데 사실 이제 마곡과 인접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계양의 도로 여건이 교통 인프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이 될까요? 사실은 교통 문제를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바에 의하면은 이제 박천역에서부터 김포공항역까지 슈퍼 BRT를 만들겠다는 계획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벌말로가 현재 4차선입니다. 그 9km가 길이가 9km 정도 되는데 벌말로를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고 경명로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그리고 지금 공항고속도로가 있습니다만 공항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나가는 IC가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서울 쪽으로 나가는 IC를 연결하고 아마 그렇게 간다고 보면은 그 교통난은 일부 좀 해소가 될 것이고요. 또 직주형 근접 도시를 만드는 이유는 직장과 주거가 같이 있기 때문에 교통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아까 신교통형 VRT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슈퍼 BRT라는 것이 중간에 서지 않고 지하철처럼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간중간에 버스는 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슈퍼 BRT는 서질 않는 것이죠. 쉬운 얘기로 박천역에서 출발을 하면은 김포공항역까지 쉬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하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양구청장 선거 당시에 지하철 2호선을 계양구청까지
연장하겠다고 좀 신설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양 신도시가 들어오면 그 2호선 시대가 조금 더 빨리 열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도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좀 실현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종에서 이제 청라까지 연결되는 지하철 2호선 계획을 우리 시장께서도 공약을 했고 저도 공약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우리 계양 테크노밸리와 연결시켜서 아마 그 교통난이 상당히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토부와 인천시 또 LH와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그 교통난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신도시 조성이 사실 뭐 지역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기대가 큰데 반면에 한쪽에서는 이렇게 신도시가 우뚝 서버리면 이 원도심은 오히려 더 낙후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크세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그런 염려를 하시는 구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계양이 현재 재개발 재건축으로 계획된 세대수가 한 14,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예. 지금 현재 착공원 세대수가 한 4,2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 분양이 이루어졌고요. 또 분양도 뭐 성황리에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도시와 구도심권의 재개발의 문제는 저는 분명히 같이 연결축으로 봐야 된다. 네. 지금 우리 신도시의 그 고용 창출 예측 인원이 10만 명입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배후 도시가 17,000세대이기 때문에 인구를 수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인구를 구도심권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장께서는 그러면 이번 이제 3기 신도시 계획 가장 크게 기대하는 효과를 좀 꼽아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송도 유지의 개발, 청라 유지의 개발, 영종 유지의 개발이었습니다. 인천시가. 네. 근데 이 개발이 이제는 남부 서부권에서 북부권으로 같이 개발 구역이 넓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계양으로서는 자족도시로 감으로 인해서 세수중대라든가 또 고용창출,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청사진들이 발표가 되고 또 기대감도 큰데 그럼 정작 언제 좀 첫 삽을 뜰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이제 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올해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예. 내년에 이제 기본 계획 또 계획을 세워서 아마 2021년 정도의 보상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계획상으로 보면 2026년도에 완공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사실은 계획과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땅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다 보면은 1, 2년 정도는 뭐 늦춰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계양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올 한해 가장 좀 주력해서 나가실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가 지금 서운산단이 이제 막 착공을 해서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이 서운산단이 잘 마무리되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산단도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이산단도 저희가 빨리 착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면서 계양 테크노밸리와 같이 연계시켜서 같이 개발해 가면은 아마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계양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지역의 이제 농민들이 비대위를 또 꾸려서 지금 나선 상태예요. 그 의견서도 최근에 이제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앞으로 풀어 나가실 생각이세요?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그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의견을 내신 분이 한 800분 정도 되시는데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죠. 그 구역에서 재척시켜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 상야동 같은 데는 그 구역에 넣어달라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보상에 대한 현실화,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문제, 또 대토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이제 공동 의견이 뭐냐면 주민과의 간담회 내지는 토론회를 주최해달라. 우리 의견을 좀 반영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국토부에 그런 문제들을 정리를 해서 전달할 예정이고요.
또 우리 주민들과의 공청회도 저는 분명히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네. 주민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그 의견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다양한 의견들이 좀 절충이 돼서 앞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새해를 맞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2019년도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신도시 발표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청렴도 평가라든가 국정평가에서 인천시 1위로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 국민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인천의 중심이 되는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토크 경인 오늘은 박형우 계양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